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개천에서 용재한다의 김용재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의 사연과 함께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인생 종목이라 믿었지만 포기해야 할 때는 언제일까요? 딱 제목만 읽어봐도 오늘의 사연이 느껴지네. 유튜브 사연 콘텐츠를 볼 때마다 사연을 남겨볼까 하다가도 제 사연이 읽히지 않을까봐 그냥 남기지 않았는데 그래도 최근 큰 고민이 생겨 남겨보게 되었습니다. 최근 용재 형님이 영상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주식에는 분석도 분석이지만 종목의 확고한 믿음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손실을 봐도 꾸준히 보유하면서 분할을 매수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생기더라고요. 제가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2020년도 코로나 시기에 우연히 발견한 종목이 있는데 이 종목을 공부하다 보니 사업과 비전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술이 매우 혁신적이고 독보적이었습니다. 기술을 제일 보셨는가 보네. 국내 유일의 사업을 하고 있고 기술도 국가 핵심 기술도 보호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장관상뿐만이 아니라 많은 기술 혁신상도 받았습니다. 조달청 혁신 제품에도 등록되었고요. 그러면 뭐 기술적인 부분은 뭐 확실한 거네. 다만 아직 중소기업급이다 보니 매출이 많이 없습니다. 거의 전무후무합니다. MOU 체결이나 협의 등 많은 뉴스는 있지만 그에 따른 매출이 없습니다. 아니 뭐하는 회사? 제조회사인가? 이게 업종도 잘 봐야 돼. 제조회사라면 매출이 없을 수가 없어. 왜? 그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있잖아. 얼마 전에 난 드라마를 잘 안 보는데 하도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가 재밌다 그래가지고 앞부분만 좀 몇 화를 보다가 또 이제 잠깐 안 보고 있는데 거기서 보게 되면 에피소드 중에 그런 거 있잖아. 이 현금 인출기에서 이제 돈을 세어내는 개수라든지 뭐 무게라든지 이런 걸 해갖고 하여튼 뭐 신제품이 나온 거야. 근데 너무나 기존에 있던 거하고는 차별화되는 좋은 제품이었어. 그러다 보니까 많이 뭐 팔리게 되는 뭐 그런 한 에피소드였었는데 제조업들은 기본적으로 기술이 좋아서 새로운 제품이 나오게 되면 기존 시장들을 남들보다 선점할 수 있는 유일한 위치에 올라가지. 근데 매출이 안 나올 수가 없지. 그지? 반대로 이제 또 IT 기업들은 또 달라. 어떠한 기술이 나온다 그래서 이 기술이 바로 매출까지 이어지는 데는 시간이 좀 필요한 경우도 있어. 대표적인 게 뭐야? 그래. 카카오톡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전 국민이 다 카카오 메신저를 쓰고 있었는데 카카오는 매년 매 분기마다 계속 적자였어. 왜? 카카오의 수익 모델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근데 그거는 기본적으로 IT 기업들이 보통 그래. 왜 그러냐? 특히 인터넷 회사들이. 왜? 일단은 이용자들을 모아오는 게 제1 목표니까 그래. 회사의 매출을 달성하는 게 1 목표가 아니야. 제1 목표는 이용자들을 많이 확보해야 되는 것. 그리고 이 이용자들이 확보가 되면 그 다음 단계로 이 이용자들을 데리고 어떠한 수익 모델을 창출해낼 것인가는 나중에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조업이냐 IT냐 뭐냐 이런 거에 따라서 좀 많이 생각을 해봐야 돼. 바이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야. 바이오들도 신기술이란 게 뭐야? 걔네들한테 결국 신약 개발이잖아. 그냥 이 신약 개발인데 이 신약 개발 같은 경우에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계속 기다린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우리가 독보적인 기술 이러한 부분들이 어느 업종에서 어떻게 되는지를 내가 업종을 모르니까. 자, 어찌됐건 최근 국내 모기업에 입찰이 있었습니다. 이 입찰은 제가 공부하는 회사의 수건 사업입니다. 회사 성장의 발판이 되는 정말 중요한 입찰이었죠. 입찰 상대는 외국의 거대 기업이었습니다. 정말 다윗 대 골리앗의 싸움이었죠. 하지만 무엇이 문제였는지 질질 끌다가 결국 입찰은 실패했습니다. 근데 이 입찰도 예전부터 수많은 의혹과 이슈를 낳았었던 입찰이었죠. 기술력은 최고, 하지만 실적은 없는, 홍보도 못하는 이런 회사 믿고 확신을 가져도 되나요? 정말 궁금합니다. 확신의 범위가 과연 어디까지일지. 추가 질문이 있네요. 용재 형님, 가장 중요한 말씀을 안 드렸네요. 주가는 연일 공두박질 치고 있습니다. 내가 정말 좋아하는 주식이지만 포기해야 할 때, 놓아줘야 할 때가 언제일까요? 바로 지금인 것 같아요. 왜? 지금 이 시청자분께서 지금 이 종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뭐야? 바로 기술력이야. 근데 내가 뭐 하는 업종인지 모르겠지만, 자, 이 기술력을 바탕으로 만든 제품이 있었는데 이게 입찰을 했대. 근데 외국의 기업과 입찰을 했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잖아. 근데 어찌됐건 결과는 골리앗이 이긴 거야. 다윗이 못 이겼어. 과정은 중요치 않아. 과정이 중요한 부분이 있고 과정이 중요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이러한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과정이 필요가 없는 케이스야. 결과만 놓고 얘기를 해야지. 자, 기술이 안만 좋으면 뭐래? 이 기술이 안만 좋으면 뭐래? 이 기술이 안만 좋으면 당연히 제품도 많이 팔려야 되고 골리앗과 싸우든 어쨌든 이겨야 되는 거야. 수주를 따냈어야 돼. 단돈 몇 푼이라도. 근데 어찌됐건 기술이 좋다고는 하는데 결과가 좋지를 않아? 근데 이 기업을 계속 믿어야 돼? 믿지 말아야 되지. 쉽게 설명해서 이거야. 나는 사람들이 잘생겼다고 해. 아니 내 이야기 말고 나 김용재 이야기 말고 보통 남자들이나 보통 여자들은 본인이 이쁘다고 생각을 해. 본인이 잘생겼다고 생각을 해. 그런데
남들한테 그런 소리는 못 들어. 뭔 말인지 알아? 그거 옛날에 나 그거 봤는데 어떤 여성 유튜버가 짤로 봤었는데 유튜브에서 나도 여성 유튜버다 그러고 본인이 잘생겼는지 못생겼는지 남자분들 정말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제가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나는 내가 잘생겼다고 생각을 하는데 주위 사람들로부터 잘생겼다는 말을 듣는다. 그러면 그 사람은 정말 잘생긴 사람이래. 근데 나는 잘생겼다고 생각했는데 주위로부터 단 한 번도 잘생겼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다. 특히 여자로부터. 그러면 그거는 못생긴 거야. 나 엄청 많이 듣지 뭐. 돌아다니면 다 듣지. 자, 근데 또 얘기는 달라. 나는 주위로부터 잘생겼다는 얘기를 많이 듣지만 실질적으로 나는 여자친구가 없잖아. 이 이야기가 하는 이야기가 뭐야? 그러면 자, 이건 똑같은 거야. 기술은 있는데 많이 못 파는 거야. 그럼 결과만 넣고 봐야 돼, 우리는. 결과만. 기업은 무조건 결과만 놓고 보는 거야. 우리가 그 기업한테 우리가 기업에 대한 공부를 할 때 기업에 정을 줘서는 안 돼. 사랑에 빠지면 안 돼. 흔히 말하는 우리가 종목에 사랑에 빠지지 말라 그래. 종목과 사랑에 빠지지 말라고. 내가 어떠한 기업을 정말 좋게 봐서 그 기업한테 투자를 해가지고 그 기업에 대한 투자금이 들어가 있어.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 종목과 사랑에 빠지게 되면서 이 종목이 하는 모든 것들을 객관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주관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게 돼. 왜? 내가 사랑에 빠진 것처럼. 내가 내 여자친구랑 사랑에 빠져. 그러면 얘가 한 일주일은 안 씻고 나왔어.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꾀죄죄하고 못생겼어. 근데 내 눈에는 어때? 그래도 이쁘잖아. 똑같은 거야. 종목이라는 것도. 사랑에 빠지지 말고 우리는 항상 객관적인 입장에서 주식을 바라봐야 돼. 이 기업의 팩트는 뭐야? 기술은 좋다고 하는데 결론을 못 냈어. 그러면 이거는 믿고 갈 수가 없는 거지. 기술이 좋으면 당연히 결론도 나와야 돼. 근데 이 시청자분은 아직도 사랑에 빠지고 있는 거야. 왜? 기술은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번에 입찰이 안 된 것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모종의 거래가 있었을 것이다. 외국계 기업가, 왜? 걔네들은 돈이 많으니까 백마진을 받든 돈을 더 주든 뭔가 뒷거래로 챙겼을 것이다. 얘는 기술이 좋기 때문에 언젠가 인정을 받을 것이다. 근데 이번 수주권이 무엇보다도 사활을 걸고 있는 사업이었는데 사활을 걸고 있는 것에서 안 됐다 그런다면 문제가 큰 거지, 이거는. 아니 뭐 우리가 거래건이 10건이 계약건이 있는데 그중에서 한두 개 작살난 거? 안 한 거는 상관이 없지. 나머지에서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게 있으니까. 근데 이번에 사활을 건 거잖아. 팩트만 놓고 보자 그래. 그래서 제 생각은 그래요. 종목과 사랑에 빠지면 안 됩니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많은 분들이 종목과 사랑에 빠져 있으신 분들이 많아요. 종목에 사랑에 빠지게 되면 그 회사의 모든 것들이 좋게 보이고 그 회사에서 안 좋은 것들을 한다 하더라도 정당화를 시키려고 해. 그리고 우리는 뉴스를 찾아볼 때 특히 종목을 내가 어떠한 종목을 소유하고 있잖아. 그러면 이 종목이 유튜브가 됐든 뭐 네이버가 됐든 구글이 됐든 많은 것들을 검색을 해서 검색 자료를 본단 말이야. 그러면 안 좋은 뉴스를 찾아보는 게 아니라 좋은 뉴스만 찾아보게 돼. 그게 바로 정당화라는 거야. 안 좋은 뉴스는 안 들어와. 좋은 뉴스만 들어와. 그래서 주식이 굉장히 무서운 거야. 그래서 항상 객관적이고 이성적인 눈으로 실체를 정확하게 눈으로 보이는 것들만 가지고 해야 돼. 자,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께서도 오늘 사연을 남겨주셨는데 꼭 비단 우리 시청자뿐만이 아니라 이 방송을 보고 시청하시는 우리 시청자분들도 명심해야 될 게 팩트를 기반으로 한 사실을 우리는 가지고 주식을 해야 되지 감정적으로 하는 주식은 그렇게 큰 도움이 못 됩니다. 물론 감정적인 부분이 안 들어갈 수는 없지만 사람이기에 그래도 감정적인 부분을 최대한 배제를 하고 눈으로 보이는 누구나 인정해 줄 수 있는 것들을 바탕으로 가져가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그런 것도 한번 보자. 반대로 한번 생각을 보자. 어떤 회사의 실적이 정말 좋아지고 있어. 날로 갈수록 좋아지고 있어. 근데 주가는 계속해서 빠져가고 있어. 이제 꼭 비단 실적만 갖고 얘기를 할 수는 없는데 왜냐하면 실적이 아무리 좋아도 주가가 빠지는 케이스들 많기 때문에. 자, 근데 고점 대비해서 좀 빠져 있고 좀 빠지고 있는 중이야. 근데 실적은 분기마다 계속 잘 나와. 그리고 이 회사에 대한 뉴스를 보게 되면 객관적인 사실이 뭐 큰 기업들이랑도 뭐 거래를 하고 있고 계약권도 있고 막 나오고 있어. 그럼 이건 어떻게 해야 돼? 밑에서 사 모아 가야지. 밑에서 사 모아 가야 되지. 왜? 팩트를 기반으로 한 사실이니까. 객관적으로 이해가지. 그래서 이게 항상 눈으로 보이는 것들과 누구나 다 인정해 줄 수 있는, 누구나 다 아는 사실로 가는 게 좋다는 거야. 그 인정해주고 많은 사람들이 알면 알수록 가치는 올라가게 돼 있어. 자, 쉽게 생각해봐서 야, 원빈 한번 보자. 연예인 원빈 배우 한번 보자. 잘생겼어 못생겼어? 100명한테 물어보자. 잘생겼다고 한 사람들이 한 90명 나올 거고 못생겼다 한 사람들이 한 10명 나오겠지. 자, 용재영을 놓고 얘기를 해보자. 잘생겼어 못생겼어? 잘생겼다고 하는 내 팬들은 한 4, 50 나올 거고 아니다 못생겼다는 애들 반반 정도 나올. 어느가 더 객관성이 있는 자료야? 원빈에 대한 자료가 객관성이 있는 거잖아. 그거랑 똑같은 거야.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도 이런 오늘 제 내용을 바탕으로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너무 이 종목에 주관적인 감정으로 접근한 건 아닌지 라고 생각을 해보시고 다시 한번 매매에 대한 내용을 생각을 한번 해보시길 바래요. 자, 오늘은 우리 시청자분과 큰 주제로 놓고 오게 되면 종목과 사랑에 빠진 건지 아닌 건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항상 그래요. 그래서 주식이 어려운 거예요.
정말 오늘 제가 얘기했던 대로 그러한 모든 내용들을 바탕으로 공부를 하고 샀음에도 불구하고 떨어지는 케이스들 정말 많거든. 반대로 정말 아무것도 없는 회사 급등하는 케이스들도 엄청 많아. 그래서 정말 주식이 어려운 거야. 그래서 배우면 배울수록 더 어디에다가 베팅을 해야 되는지 고민이 많이 되는 게 주식이기도 하고, 누구나 다 그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됐건 우리는 후회 없는 선택, 좀 더 좋은 선택을 하기 위해서 부단하게 정진을 하는 것 뿐이에요. 아시겠죠? 자, 다음 사연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 시청은 아래에다가 남겨주시면 됩니다.